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올해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했던 모든 수험생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했고요. 실력만큼 모든 친구들이 성적이 나오기를 일단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오늘 수능이 끝났는데 토요일부터 면접이 있고 논술이 있습니다. 특히 논술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허둥지둥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다음에 내일 반드시 해야 될 것, 나머지 거는 다 뒤로 미뤄두자라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채점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오늘 가채점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에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채점을 입력을 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빠르게 확인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가채점 성적을 내가 주로 이용하는 기간의 풀서비스에 입력을 하실 겁니다. 이 이전에 모의고사라면 하나의 기간에만 넣어놓고 내가 이렇구나 라고 확인하셨으면 됐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3곳 이상의 기간에 나의 가채점 정답을 입력을 하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탐탐이 모두 업체들마다 등급의 배치컷 또는 원점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느 애는 국어는 매각계 맞았고 수학은 이투수께 맞았고 물원은 EBSI가 맞았는데 사회문화는 이투수가 맞았어. 근데 그게 해마다 또 달라진단 말이야. 이거를 내 성적이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 기간은 동일한 점수를 이렇게 보내. 국어를 조금 높게 보고 수학은 조금 낮게 보나 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군데 이상의 기관의 풀서비스에 나의 가채점을 입력을 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가채점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채점을 모든 과목을 다 모든 번호를 해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애매한 문항만 해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각자 자기의 그 시간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써오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급하게 썼어. 예를 들어 근데 막 3을 갈겼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걸 3을 썼는지 5번을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애매한 거야. 근데 정답은 3번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맞다고 해야 될까요? 틀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치까지 잡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애매한 번호만 쌓았거나 아니면 안 썼어. 그러면 이러한 경우라면 반드시 그날 가채점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날 되면 훨씬 더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반드시 가자마자 기억에 있을 때 체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체크하는데 이 번호가 몇 번인지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그럴 때도 일단 맞다기보다는 틀렸다라고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채점은 가급적이면 최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 기간에 가채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채점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크게 2가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당일날이나 다음날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을 했느냐, 논술이나 면접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느냐라는 거는 당일날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지원 가능선으로 내가 이제 최저 충족은 돼서 갈 자격은 갖췄어. 근데 진짜 가야 되냐고 라고 하는 건 정시지원 가능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은 당일날은 힘들고요. 그 다음날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2가지 중에서 첫 번째 수능 최저 충족, 가채점, 원점수 배치컷을 보시는 건데요.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 수능 최저 이래 이렇게 하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탐구 정답이 나오는 건 오후 8시가 넘어가야 그의 수능의 모든 영역의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초보적인 예상값이 나오는 게 빨라야 10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불확실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한 10시 정도가 돼야 당일날 어느 정도 그래도 각 기간에 우리는 이렇게 봐 라고 하는 예상값이 일단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당일날 그렇게 예측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각 기간의 재원생
또는 표본으로 받는 점수가 누적돼서 나오는 건 보통은 다음날 오전, 근데 아주 가끔씩은 어떤 기간은 오후에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 번 하기 귀찮으시면 그냥 오후에 한 번 정도, 금요일날 그 최종까지 확인을 하셔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애매하게 경계로 나오는 등급들이 있어요. 친구들 보면 어떤 기간에선 1등급인데 어떤 기간에선 2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1과 2의 경계, 2와 3의 경계가 있을 때는 1로 보는 게 좋을까요? 2로 보는 게 좋을까요?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볼 때는 1과 2의 경계에 있을 때는 1로, 2와 3의 경계에 있을 때는 2로 보시고 충족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2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최저 충족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의미가 없었어. 이게 낫지. 나 2여서 나 최저 충족 못했어? 그래서 안 갔는데 나중에 성적에 1로 나왔어. 어떤 게 더 억울할까요? 전자보다 후자가 억울합니다. 결론 이거죠. 그 한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 수능 최저를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되는 애매한 등급이라면 충족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대학별 교사를 집중 준비해서 보러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최저로 내가 응시한 자격을 갖췄는지 갖추지 않았는지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 이제 하나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직접 보러 갈 거냐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은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냥 아예 못 가느냐의 문제라면 정시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 내가 갈 수 있는데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건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시 지원 가능성은 어떻게 예측할까요? 쉽게 가세요. 보통 내일 오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오후 이내에 모든 기간에 정시 지원 가능 배치 컷이 나옵니다. 요 표준 점수의 합이나 100분위 평균의 합으로 발표되는 모든 내용들은 각 기간이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인원의 변동, 군의 변동, 반영 비율의 변동, 가산점의 변동 모든 것들을 고려한 예상값으로 잡는 겁니다.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각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예측치입니다. 그 예측치를 보시면 돼요. 직접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저의 일단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시 지원 가능성은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당연히 모든 기관의 예상값이기 때문에 모두 다 다릅니다. 이투스의 누백도 고속 성장의 누백도 다르고요. 각 기관의 표준 점수 합을 구성하는 값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채점을 복수 또는 3개 이상의 기관에 풀서비스를 입력해라 하는 것과 똑같이 최소 3군데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을 포함한 3군데 이상이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배치컷을 일단은 들어가셔서 나의 점수를 입력하고 그 기간에서 얘기하는 나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메가스터디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의 표준 점수의 합이 367점이 나왔어. 나의 표준 점수가 진짜 367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수를 갖고 이투스 거도 보고 이 점수를 가지고 고속 것도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의 똑같은 원점수라고 하더라도 이투스의 표준 점수와 메가의 표준 점수와 고속의 표준 점수는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준 점수 값으로 그 기관의 배치컷을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표준 점수의 합이 예를 들어 36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개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360점의 선을 딱 꺼서 내가 정시지원선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의 반영 비율의 변화, 그 다음에 사탐과 과탐의 가산점의 유불리에 따라서 똑같은 표준 점수라고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레인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표준 점수가 360점이었다면 최소한 2개 급간 정도는 위아래로 열어두셔야 돼요. 이게 최소입니다. 360점이었다고 하면 367, 8점에서 353, 4점 사이의 학교의 군, 요게 내 지원 가능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딱 360점만 쫙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대단히 곤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시지원 가능 배치컷을 확인을 했는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최소 경희대에서 맥스 성균관대 사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배치컷이 나왔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내가 내일 가야 되는 논술이 경희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고 싶으면 가셔도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미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일단 경희대를 안정으로 쓰고 중앙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경희대 논술을 보러 갈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보통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미응시해도 괜찮은 정도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내일 성균관대 논술을 보러 가야 한다라고 예상을 해봅시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는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간에 있는 학교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한양대 논술을 내가 다음날 주말에 가야 돼. 근데 지금 레인지는 이래. 이런 경우에는 한양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될까요? 보러 가면 안 될까요? 보통의 경우 이 정도 라인이면 저는 보러 가라고 추천을 합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죠. 내가 재수를 각오한다면 안 갈 수 있지. 근데 내가 올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양대 정도면 가는 게 맞아요. 이 레인지가 나온다면, 그래서 그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지만 보통의 경우는 가라고 권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을 본 그 주 주말이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일날 이런 고민을 조금 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자, 우리 목요일날 지금 수능을 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가야 되는 그 학교들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알다시피 올해 11월 16일 토요일날 논술에 있는 학교가 경희대, 건대, 고대, 성균관대, 항공대, 서강대, 숭실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단국대, 수원대 플러스 메디컬이 있고요. 반면에 17일 일요일날 논술에 있는 학교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동국대, 서강대, 홍익대, 숙명여대, 수원대 플러스 메디컬 계열이 있습니다. 자, 우리 면접을 보는 학교만 하더라도 11월 16일 토요일 연세대, 성신여대, 덕성여대가 있고요. 11월 17일 일요일날 또다시 연세대, 성신여대, 세종대, 덕성여대가 있습니다. 자, 이 학교를 일단 지원을 해서 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그냥 딱 요렇게 심플하게 하시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논술 준비를 하시면서 판단하세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수능 주말을 가장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면 하세요. 모의지원은 수시 2월 인원이 나온 이후로의 값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그 전의 값은 계속 흔들거리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수능 당일날 하는 모의지원이 맞을 가능성 없어요. 그것 갖고 정시 지원으로 이게 되네 마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되게 위험하십니다. 모의지원은 보통 수능 성적표 나오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값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도 정시 입시 결과하고 유의미하게 저희가 항상 보는 건 수시 2월 인원 확정된 날, 그 다음에 모의지원 종료일 값, 이 두 개 값을 좀 가장 의미 있게 봅니다. 그 이전에는 아이들이 넣었다 뺐다예요. 맨 처음에는 7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3칸으로 끝나는 경우 정말 많은데, 이거 작년에 원서 썼던 친구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거 7칸이라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경우는 지금은 좀 의미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심리적 안정용 정도지 그게 유의미한 어떠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이제 어느 정도 가채점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정시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해 정시 모집 요강의 변화에서 가장 유의미한 거, 입시 결과에 큰 폭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부터 우리 같이 정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오늘은 채찍보다는 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시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정말 수능을 본 모든 수험생들 수능 치르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